이은입니다. Welcome to 이은 스타트 힐링 스쿨.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반갑네요. 자, 우리가 오늘도 사주 공부를 계속 할 거지만은 간목부터 기토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가면서 한습된 한하고 차갑고 습한 물기가 많은 사주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울하고 불안한 일들이 많더라, 이렇게 또 많은 이제 케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기토일간을 이제 지나서 갑을 병정 무기,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금이라는 경금의 에너지가 한하고 습한 에너지에 놓였을 때 자, 어떤 또 현상을 보이는지 또 어떤 예시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경금이라는 에너지에 대해서는 경금일간의 어떤 제가 조금 오래된 차트죠. 경금일간, 자, 천간 간목부터 개수까지 한습관 난조된 경우들을 이렇게 사건 사고별로 리스트를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을 참고하시면은 처음에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사주를 푸는 방법에, 사주를 이제 보는 방법에 보면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서 처음부터 이것들을 계속 뭐 다양하게 믹서를 해서 보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는 걸 저 같은 경우에 느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무엇이든 뭐 사주 공부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시작할 때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많이 하고 자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레를 배우고 싶어도 어려운 동작이나 이런 게 중간에 나올 때는 힘들고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제가 잘하는 것부터, 제가 좋아하는 것부터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스스로 이런 부분 사이사이에서는 자, 이런 동작들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솟구쳐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처음부터 너무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도입해서 보면은 결국엔 굉장히 하고 싶지 않은 공부로 이렇게 따분함을 느끼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처음에 쉽게 제가 딱 눈에 띄고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처음에 재미를 많이 이렇게 느끼게 그렇게 많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깊이 있는 내용도 읽고 하면서 또 굉장히 힘든 또 사주가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자, 이거는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다른 것을 참고해서 많은 이제 조언을 얻어서 다시 또 한번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사주를 보는데 자신감이 이렇게 드는 걸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주를 이렇게 배우시고 푸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요즘 또 사주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 또 TV에 이렇게 나오시는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분들을 또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연예인들 사주죠. 연예인들이 뭐 어떻게 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자,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뭐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 대표적인 어떤 인물들이 이슈화 되는 분들을 사주에 대입해서 많이 예시로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뭐 그런 말을 하죠. 벌어지기 전에는 다 모르지만 벌어지고 나니까 다 설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주를 명확하게 잘 맞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그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대로 가치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주라는 것은 꼭 그 점을 보는 그런 것처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맞춰야지 다 알아맞추더라 저 사람은 꼭 이런 데서 칭찬을 받아야 되는지 참 그 부분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주 공부는 분명히 어떤 부수적인 공부인데 이 부수적인 공부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핵이 돼가지고 거기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꼭 명확하게 맞춰야지만이 인정을 받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거는 사주 공부하는 저희들 자체도 이제 어떤 깨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사주 공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왜 사주풀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한계를 짓는가. 자,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명확하게 풀면 뭐합니까? 자기가 그만큼 어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못 받는 게 그게 참 안타깝죠.
저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사주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 사주가 많이 올라와서 본의 아니게 그런 분들을 이제 비교 예시해 놓은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번씩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옛날에는 그 TV를 안 봤는데 요즘은 이제 뉴스나 뭐 시사나 이런 거는 하루에 꼭 한 번씩은 보는 이제 습관을 제가 드립니다. 왜냐면은 완전히 온전하게 공부를 할 때는 진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산에도 가봤고 나름대로 뭐 수련 단체도 소속돼서 굉장히 한 곳에만 이렇게 몰입해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이제는 그런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보는 이제 그 눈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TV를 되도록이면 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주 보려 하고 다양한 채널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꼭 그 사람의 생년월일만 가지고 사주를 푼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떤 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사주풀이라는 것이 하나의 부속품이죠. 자, 우리가 명리학자나 또 얘기를 드리지만 종교인이나 어떻게 이런 영적인 공부를 하거나 뭐 심리 상담이나 많은 이제 활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최종적인 최고의 목적은 그 사람의 아파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을 또는 갈 길을 잃어버린 상태죠. 그런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그 어떤 전초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를 저희들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주라는 것이 무수적인 거죠. 사주 공부도 하면서 자연과학의 공부도 하면서 지구과학 공부도 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어떤 공부도 하면서 다양한 공부를 접목해야지만 사람들의 가슴을 안아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 공부 또한 이제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또 여기서 뭐랄까요, 한계적인 답밖에 줄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이렇게 부족한 답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사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공부를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한 군데에 묶이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섭렵하면서 보려고 하는 그런 항상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할 때 보면 꼭 생년월일 연월일시를 딱 두고 그 사람을 푼다고 하는 것은 아직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한 형태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저 사람에게 어떤 행동 양식과 저 사람에게 벌어지는 어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본다면은 그 사람의 사주에 어떤 일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대충 이제 간파가 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꼭 연월일시를 보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에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지금 벌어지는 일들의 어떤 순차적인 그 어떤 행동 양식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일을 겪을 것이라는 게 예견이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인간이 타고난 감이죠.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것입니다. 사주 공부를 해서 또 그 영적인 감각을 깨울 수 있지만은 이것과 더불어서 또 내가 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감각을 읽어낼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좋은 것이죠. 저는 이제 모 TV 채널에서 요즘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채널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떨 때는 케이블 TV부터 채널 틀다가 시간이 다 갈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채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조금 이거는 공부가 되겠다 하는 채널을 선택해서 보는데 굉장히 연애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은 코미디언도 아니고 가수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그냥 리포터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있는 듯 없는 듯한 굉장히 그런 이제 존재감을 보이는 분이셨죠. 그런데 요즘 보니까 계속 많은 채널에 나오고
그리고 굉장히 그분이 아낀다고 아끼고 알뜰살뜰 돈을 모으는 걸로 유명해서 굉장히 또 그런 프로를 많이 맡아서 굉장히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저 사람 왜 저래 요즘 많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저는 그분이 진행하는 그분의 이제 타이틀이죠. 그분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그분이 딱 찾았더라고. 자기 캐릭터를 아끼고 알뜰살뜰 모으면서 이제 돈을 모아가는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로 자기가 그 이미지를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아껴서 아끼는 사람들을 주위에 참 많이 봤는데,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게 낭비를 하고 돈을 많이 써야지 많이 된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것은 아낀다는 표현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다, 굉장히 정직하다, 바르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낀다는 표현보다 낭비를 한다는 표현보다 적절하게 우리가 필요할 때 돈을 쓰고 또 우리가 자제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잘 살아갈 때 내 인생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닫고 나의 인생의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하고 내가 살아갈 길을 정확하게 살아갈 때 이런 기능들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좀 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다양한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아껴서 내가 잘 산다,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이분을 그런 어떤 모델로 삼아서 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아끼는데 나의 인생을 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어떤 부를 취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성과를 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까라는 것을 더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부으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는데 왜 돈을 안 쓰고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고 가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사람들 보는 시선은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일주일 전인가 또 안 좋은 일로 엮여서 결국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사퇴하고 결국에는 또 어떤 페널티죠. 그 벌칙금, 반칙금 이렇게 계약의 파기가 이제 되니까 자기가 그 어떤 벌칙금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걸? 자, 계약이 이제 파기가 됨으로써 본인의 어떤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미지를 파손시킨 거죠, 스스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광고나 모든 이제 방송 출연했던 모든 것들을 파기시키는 결과가 돼서 자기가 이제 어떤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저는 이제 아끼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껴서 똥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죠. 자, 정말 아껴서 결국은 보니까 아낀다고 아끼는 게 정작 내가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하고 그것을 다 아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써야 될 곳에 쓰지 못했다는 거는 나에게 필요한 어떤 에너지, 내가 성장해 나가는데 분명히 이거는 어떤 가솔린처럼 계속적으로 충전이 돼줘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진로를 다 막아버리고 그것을 아껴버린 거죠. 자, 어느 정도까지는 통장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아껴진 돈은 반드시 내가 성장하는데 그만큼 어떤 모자람을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을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나의 모자람의 어떤 농도가 깊고 진해질수록 이게 어느 순간에 문제를 발생합니다. 건강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어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분명히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껴놓은 돈은 고스란히 이제 다 나가버립니다. 자, 이 돈만 나갑니까? 더 많은 게 더 나가죠. 자,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자, 자기가 끝내는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찾아서 아주 이렇게 알뜰살뜰 긍긍절약하는 연예인의 대표 주자로 해서 돈을 모아서 이런 그런 프로그램까지 자기가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봤지만은 저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프로그램을 인식이 될까? 프로그램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분의 어떤 인간성이나 그분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난 거죠. 자,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맑아진 세상이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르는 형태나 뭐 내가 숨겨진 비밀이라고 무덤까지 들고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날 어설프게 다 터져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늦은 것 같지만 바르게 한 길 한 길 가는 게 그게 바로 똑바로 가는 길이고 더 빠르게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금일간이라는 경금이 한습이 된 경우에 어떤 또 인생의 스토리가 벌어지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경금의 한습과 이제 한습이 몇 개 안 남았지만은 한습된 뒤에 그 다음에 난조로 갈 건데, 자, 음과 양의 대표주자 물과 불의 부적절한 조화로 인해서 인생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는지, 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행동 양식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인간관계도 적절하게 해야지 그 선을 넘어선다면, 자, 우리는 그걸 도라고 표현하죠. 자, 도라는 그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자, 도라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길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지켜야 되는 어떤 한계선이죠. 자, 한계선이라는 것이 자식과 부모 간에도 도라는 한계선이 있고, 부부, 아내와 남편이라는 그 관계에서도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직장 동료나 상사나 어떤 부하 직원 사이에도 한계선이 있죠. 자, 이 선을 조금이라도 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구 침범하고 마구 이제 무너짐으로써 우리 인생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경금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에 남자의 경우입니다. 자, 이 어떤 사주 팔자에 자, 이 7글자는 다 놔두고 이 경금 에너지 자체, 본연의 에너지 자체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금이라는 것을 일단 생각하면 딱딱하다, 뭔가 차갑다. 자, 남자가 금이다, 여자가 금이다, 금일간이다 했을 때, 자, 첫 번째 느낌이 일단은 뭐 이 어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이 모습은 놔두고 그 어떤 그 에너지, 원초적인 에너지의 느낌으로서 왠지 딱딱하고 뭔가 딱딱 잘라낼 것 같고 따뜻함이 없을 것 같고, 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죠. 금이라는 에너지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성분이 좀 있죠. 자, 경금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경금은 양금에 해당하는 금으로 금이 기질이다. 천간의 7제에 해당하는 경금은 인생으로 치면은 지천명이다. 자, 지천명은 40이 넘으면 50이 넘으면 지천명이라 하죠. 자, 인생에 우여곡절을 다 겪고 큰 산을 한번 넘어갔다는 시기라 할까요?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알아서 이제서야 내가 인간으로서 이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자,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이제 시기죠. 자, 그것이 바로 50의 지천명이라 표현합니다. 자, 그만큼 경금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성숙한 이미지를 나타낸다는 거죠. 자, 지천명이요, 방위로는 서쪽에 해당한다. 가을철 저물어 가는 항원역에 있는 듯하다. 물질적 의미에서 보면 재련되지 않은 순수한 바위 덩어리 내지는 금속 덩어리를 말한다. 이렇게 강직한 경금은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중요시하고 웬만해서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의리입니다, 경금은. 자, 느낌 그대로죠, 의리. 저 연예인 중에 의리 있던데 그분이 김보성인가? 그분 의리의 대명사죠. 자, 의협심과 충성심이 강하고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는 뚝심의 소유자다. 무모한 경향이 없지 않으나 한번 사귀면 좀처럼 변하지 않고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면이 있다. 매사에 진지하게 접근하나 자기 주관대로 간주하는 성향이 있어 세상을 비관하기 쉽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외톨이가 될 확률이 높다. 신의를 중요시하여 약속한 말을 지키려는 강박관념이 작용하여 이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부메랑이 되기도 한다. 이제 신의를 너무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그 어떤 유도리가 없다고 표현하죠. 어느 선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이거 다 하면 그거를 밀고 나가는 조금
유도리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는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에서 나오는데 뒤에 설명한 신금과 함께 천간인 금인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자, 금이라는 에너지는 지금 여기 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번 이렇게 약속을 딱 어기면은 이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자, 경금과 특히나 이 금들과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자, 이 사람들은 에너지 느낌, 그 성분의 느낌 자체는 우리가 신입니다, 신입. 한번 이제 약속을 어기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들죠. 그래서 이 금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아시겠죠? 자, 오늘은 경금이라는 일간이 한습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남자의 케이스를 보겠고요. 자, 경금이라는 일간이 자, 신월이라는 자기 달이 태어났죠. 신유술이라는 것은 가을인데 금이 가장 이제 힘을 받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금이 신월에 태어나서 자, 우리 12운성을 이렇게 돌려보면은 가장 힘을 받는 걸록이죠. 자, 록에 제왕 다음에 걸록이죠. 자, 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월지에 이렇게 비견급제로 앉아 있을 때는 이 사람은 집에서 장남 장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둘째나 셋째지만은 그래도 집안에서 장남 역할을 하고 집안을 자기가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유전 인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보면은 경금이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달이 태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위에 경금의 주위에 어떤 에너지들이 분포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간에 간목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간목이 보이고 또 이 연지에 보니까 자수가 보입니다. 간목과 자수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월간에 보니까 임수가 보이네요. 큰 물이 또 떴습니다. 큰 물이 천간에 떴습니다. 자, 보니까 월지에 신월이라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임신으로 이렇게 임수가 강력한 근을 다 가지고 있죠. 자, 임수만 하나 뜬 것보다 임신이라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동조해서 딱 뜨가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자, 그렇죠. 물만 있는 것보다 금생수로서 끊이지 않는 물기를 제공하는 거죠. 굉장히 큰 힘으로 수기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간에 보니까 나는 경금이죠. 나는 경금입니다. 자, 그리고 일지에 보니까 자죠. 경자일에 자일에 태어난 경자입니다. 경자 일주입니다. 경자 일주. 자, 여기도 보니까 또 자수가 떠서 물기가 지금 상당하게 이제 느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에 보니까 무토가 떴네요.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무토라는 에너지가 있어서 무토의 이 따뜻한 토가 이 많은 물을 막아줄지 못 막아줄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 무토가 떴다는 게 좀 희망이 보입니다. 그죠? 기토가 떴다면은 아마 이것도 흙탕물로 다 가기 쉬운데 일단은 희망이 보입니다. 자, 보니까 시지에 무인이죠. 자, 인시에 태어났습니다. 자, 다행히 또 인목이 병화가 들어있는 목이 떠서 무인으로 하기가 수기를 잡아줄 힘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한번 보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간목이라는 것이 남자니까 경금이 극을 하는 것이니까 근극목으로서 여기는 재성이죠. 아내고 여자고 돈이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재성입니다. 근극목. 목이 있고 여기도 목이 있고 여기 이제 시지에 보니까 또 인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목이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자가 지금 2명이 떴죠. 그죠? 여기 사주에 보니까 자, 연간에 뜬 간목은 자, 어떤 여자입니까? 자, 이렇게 많은 물 속에 갑자기 욕지 쪽에 앉아있죠. 이 간목이 지금 이렇게 많은 물 속에서 더구나 임신으로 이렇게 강한 물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이 상황에서 이 간목도 지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떠내려가고는 썩은 나무죠. 자, 썩어서 떠내려가는 나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금에게 이 여자라는 것은 인연이 없는 거죠.
돈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성이니까 돈 자체도 지금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러면은 경금의 깊이를, 물깊이를 경금을 녹슬게 하는 것은 누구냐는 거죠. 자, 여기서 임수와 자수, 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금생수로서 남자에게 이 식신상관이죠. 자, 금생수 맞죠? 금생수로서 이 물깊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남자에게는 보통 뭐 조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조상의 기운이 나에게 많은 해를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금 물기운으로 인해서 경금이 지금 녹이 쓸 판입니다. 녹이 쓸어가고 있죠. 여기 신금도 마찬가지고 나의 형제, 자매도 똑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으로 가니까 시주에 가니까 무토와 임목이 또 있습니다. 그나마 낫죠. 그렇죠. 자, 그래서 물론 여기 임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여기 간목보다는 이제 임목 속에 병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장간에 조금이라도 이 물기를 걷어줄 수 있는 이제 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토라는 게 떴기 때문에 자, 이 경금에게 무토는 뭡니까? 토생금이죠. 자, 어머니죠. 토생금. 다행히 어머니라는 사람이 축토나 기토나 또 축축한 토가 뭐 있습니까? 진토나 이런 토가 아니고 또 화기가 들어있는 건조한 토로서 어머니가 이 많은 물기를 또 잡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복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여자 간목에게 이 경금은 이제 남편이죠. 그러니까 경금에게는 첫 번째 여자고 임목은 두 번째 여자가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이렇게 보면은 물론 대운의 이 운모를 잘 봐야 되지만은 자, 첫 번째 만나는 이 간목의 이 여자는 자, 대운에 우리가 결혼을 하는 나이면은 보통 20살 이상 넘어서 봐야 되겠죠. 자, 대운의 흐름을 보니까 신유술 해자축으로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만나는 이 여자하고는 운에서도 대운에서도 인연이 없더라는 거죠. 여자가 아프거나 여자 가정생활이 깨지거나 뭐 이혼을 하거나 자, 어떤 결혼생활이 파국이 날 징조가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또 그렇지만은 지금 해자축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여름하고 봄 대운으로 지금 돌아갈 건데 자, 여름하고 봄 대운이 오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임목이 화기를 받고 힘을 받기 때문에 아마도 이 첫 번째 결혼은 실패를 하고 두 번째 결혼에는 성공하지 않을까. 40이 넘고 50 정도 넘어서 결혼하는 두 번째 여자와는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드네요. 자,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경금과 신금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주 이제 미묘한 차이죠. 그렇죠. 자, 금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병화라고 해서 다 똑같은 불이 아니고 병화와 정화가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자, 간목과 또 을목이 또 미묘한 차이가 있듯이 자, 경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광산에 이제 채굴을 하러 갔을 때 이 금을 예를 들어서 채굴을 했습니다. 채굴을 해서 오면은 그 속에 막 트실트실하게 묻어서 있죠. 아직 아무것도 이렇게 사람의 손이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채굴을 해서 갖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빨리 불이라는 에너지로 가야지만이 어떤 제품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제품으로 되지 못한다면은 그냥 흙등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금이라도 제대로 재련이 잘 됐을 때 멋진 디자인으로 해서 제품으로 시장에 나와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경금이라는 일간을 딱 봤을 때는 이 사주에 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금일간에 이게 불이 없다는 것은 이 사람은 버릇이 없는 사람이다. 인성이 없는, 제대로 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자, 성격이 안 좋다. 거친 사람이다. 자,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균이 적절히 있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인성이 갖춰진 사람이다. 어떤 인물도, 얼굴도 잘생긴 사람이다. 좀 이런 식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지금 보니까 인목 중에 병화만 지금 보이고 병화 자체도 지금 이 많은 물기 속에서 대운도 이렇게 해자축
신유술로 지금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떤 뭐랄까요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좋게 해석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금생수로 해서 수라는 식신상관의 기운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신상관이 이렇게 섞이다 보면은 이거는 상관의 기운이라고도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상관이 굉장히 많은 금이기 때문에 자 이 같은 경우는 말이 굉장히 많죠. 말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 남의 상대 얘기를 전부 다 끊어먹고 내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죠. 자 이것이 이제 경금이 이렇게 화기를 보지 못하고 물기가 많은 식신상관의 기운이 강한 이런 사주에 놓였을 때는 대화상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예범절이 없는 아주 상대 말을 다 끊어버리는 자기 말만 하고 많은 아주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 건강적인 문제도 약간 보이고 있죠. 그죠? 물론 모든 것이 한습이나 난조가 됐을 때는 인간관계 못지않게 또 건강적인 면에서도 굉장한 이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장기 중에 대장에 들어갑니다. 대장에. 그렇죠? 대장에 들어가죠. 자 대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신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신금은 폐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물기를 지금 이렇게 못 보고 굉장히 어떤 습한 에너지에 녹이 슬고 있기 때문에 대장의 기능에도 굉장히 어떤 손상을 많이 입히고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이렇게 경금이 이렇게 물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제 녹이 슬은 이런 과정에서 자, 이 간목이라는 에너지 자체도 굉장히 이 경금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굉장한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경금이 이렇게 힘을 딱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에너지가 지금 간목은 굉장히 아픈 상태인데 굉장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또 한습된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한습된 경우는 비슷한 이제 결론을 많이 이렇게 얻게 됩니다. 하지만은 각각의 어떤 에너지가 가진 장기의 부분이라든가 건강적인 부분 여러 가지 또 인간관계 면에서 또 다른 이제 어떤 스토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스토리는 어떤 부부관계는 결혼 운, 자식과의 관계 또는 어떤 나의 금전적인 면이나 직업운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상태를 보이더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내가 한습이 됐을 때는 대운이라는 에너지가 한습을 걷어줄 수 있는 화토로 갔을 때 화토운으로 갔을 때 내가 굉장히 이렇게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돈도 모으고 결혼 생활도 좋고 건강도 건강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역세대운이죠. 내가 이렇게 한습이 돼서 물과 금의 기운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의 계절, 물의 계절로 다시 역세로 인생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린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경금일간을 우리가 보면서 또 한습이 됐을 때, 자 한습이라는 것은 이제 딱 보이죠 여러분. 자 여기 수라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항상 수기운과 함께 금이라는 기운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이 물기가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이라 해도 경금이 자기 근을 만나고 자기 어떤 형제 자매를 만나서 힘을 얻었다 해도 굉장히 본인한테는 굉장히 힘든 이제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오미 인묘진 대운이 올라왔을 때, 자 이 경금이 어느 정도 힘을 받을 수 있느냐를 지금 보려고 하면 이 지금 8글자 속에 이 사오미 인묘진의 화기의 에너지를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인목이 그래도 화기가 올라왔을 때 자 인호술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자 인목이라는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불씨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기가 또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때 올라오는 좋은 기운도 어느 정도까지지 자, 이 전체 사주를 완전히 다 바꿀 정도의 힘은 없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는 하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경금일간이라는 이제 남자가 이렇게 술기가 많은 한하고 습한 기운에 쌓여서 또 어떤 몸적인 이상을 보이고 어떤 인생의 또 행로를 걸어가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 간목부터 경금까지 거의 다 비슷한 슬픈 얘기들이 많네요. 자, 그래서 내는 또 이제 신금일간이 한습에 놓였을 때는 또 어떤 경우를 보이는지 보면서 자, 오늘은 경금이 한습된 경우를 한번 여러분들과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우리가 한습된 경우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사주를 우리가 재미있게 한번 풀어가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뭐든지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면 처음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렇게 다가가면서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이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을 때 다른 이제 조금 더 힘들고 고난도가 있는 쪽으로 갔을 때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죠. 자, 오늘은 경금이라는 에너지가 하라고 습한 기운 속에서 어떤 인생의 여정을 보이는지 또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인생에 우리는 오늘도 노력하는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계속적인 반복을 통해서 쉬지 않고 오늘도 짧게 나가지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갈 때 그 힘이 더 크다는 거죠. 멈추고 그 다음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두세 배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 리듬이 사이클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반복의 힘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속을 붙여서 갈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복하는 힘을 절대 잊지 마시고 작은 걸음이지만 오늘도 작게 걸어가지만 오늘도 분명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